진짜 시황 아침 방송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아침 이슈 브리핑은요, 쉬쉬. 네. 나와 있는 이슈는 이제 중국 양해가 마감을 했고, 그 다음에 미국의 FMC가 주목되고 있죠. 중국의 양해에서는 제가 이제 간단한 코멘트만 말씀드리는데, 결국 이제 7% 성장이 아니라 6.5%의 성장, 그 다음에 그게 뭐 가장 그 포인트예요. 예. 중국의 지금 양해가 시장에 어떤 뭐 긍정론을 불어일으키는 요인도 아니고, 네. 우리 중국하고 관계에 있어서는 우리가 지금 사드 보복에 의해서 계속 휘청거리고 있는 모습들이 있죠. 오늘 제가 얘기할 이제 이슈는 갤럭시입니다. 삼성전자의 나홀로 신고가 시장 전체를 쭉 종목을 이제 요즘 보면서 시장에서 추세를 만들고 있는 종목은 스마트폰밖에 스마트폰이 가장 많구나. 그런데 굉장히 아이러니한 게 있어요. 이게 지금 이제 우리가 알고 가야 될 내용들이에요. 현 시점에서. 뭐냐면 갤럭시 S8 분명 여러분에게 제가 자료를 통해서 과거에 얘기했었습니다. 갤럭시 시리즈가 나오기 직전 한 뭐 3, 4개월 많게는 6개월 전부터 오르다가 출시를 앞두고 나면 오히려 차익 매물 과정에 꺾임 현상이 나타난다라고 했었습니다. 당연히 부품주들도 그럴 가능성이 높겠죠. 근데 이번에 부품주들이 아주 특이한 점이 있습니다. 일단 S8의 출하와 누적 판매 과연 기록을 깰까인데요. 과거 기록이 어땠는지 살펴볼 거고요. S8이 지금 나오는 거 있죠, 여러분? 디자인 사진들 그거 전부 다 안 맞아요. 네? 얘도 한 예로 여기서 이제 갤럭시 S8을 이렇게 뭐 유출 응? 됐다 이런 사진들 있잖아요. 잠깐만 보면 기사에 나오는 이런 유출된 사진들 뭐 잠깐 한번 보겠습니다. 제가 직접 보여드릴게요. 요거 아닌데 요런 디자인들로 해가지고 그 뭐 유출된 거다 아니에요. 제가 직접 본 건 어떤 거냐면 요 바젤 부분 있죠. 아예 없어요. 최근에 LG전자가 광고하잖아요. 그러면서 뭐 여기를 광고할 때 잘라가지고 더 넓혔다 하죠. 삼성은 여기가 아예 없습니다. 이 바젤 부분 다 이게 디스플레이예요. 요 공간도 다 디스플레이예요. 이것도 위에도 보시면 하여튼 깜짝 놀랄 겁니다. 그래서 LG가 안 돼요. 제가 봤을 때는 제 해석으로는 LG가 삼성 이번에 프리미엄 폼 내놓으면 또 그냥 바로 찌그러질 거예요. 이 디자인 아닙니다. 지금 뭐 그 인터넷에 여러분들이 찾아보면 나오는 갤럭시 S8 시리즈 유출 영상, 유출 사진 전혀 아니에요. 이제 출하와 누적 판매 기록 깰까냐인데 과거 좀 기록을 볼게요. 갤럭시 S 시리즈 판매추를 보면요. 그 S7은 그 판매량의 뭐 추정치나 또는 또 발표됐던 내용이나 무시해 버리겠습니다. 왜냐? 다 회수 전량 해가지고 이게 지금 그 배터리 폭발 사고로 해서 의미가 없잖아요. 아무리 많이 판매가 되고 뭐 출하가 됐다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갤럭시 시리즈에 출하됐습니다. 첫 출하. 그 다음에 누적 판매량인데요. 당연히 처음에 나왔을 때는 아이폰이 막강했기 때문에
출하대수가 높진 않은데 S3하고 S4를 보시면 1000만 대, 2000만 대였다가요. S3에서 무려 거의 4000만 대에 육박하는 출하대수를 보여줍니다. S4는 4000만 대를 돌파했고요. 그리고 누적 판매량으로 보면 2500, 4000, 6500, S4가 7000만 대. 그러니까 2013년도 (4월에) 출시한 건데 가장 많이 팔렸죠. 그러면 잘 기억해보죠. 그리고 S5랑 S6는 S7까지 3년 연속 실패 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주가를 한번 잠깐 볼게요. 삼성전자. 2013년도에 4월달 전에 이때까지 가장 강력한 상승과 최고점을 보여줬죠. 그리고 그 이후에 계속 빠졌죠. 오히려 S7이 실패했는데도 불구하고 문제가 있었는데 불구하고 주가는 또다시 신고가. 그럼 이 효과는 뭘까요? 엄연히 반도체라고도 얘기할 수 있겠지만 S8에 대한 기대 효과가 선반영이 확연히 되고 있다 이거예요. 보시면 보통 출시일이죠. 보면 10년도부터 출시했는데 2010년 처음에는 별 의미가 없죠. 왜냐? 모르니까. 근데 두 번째 내놓고 나서 효과가 또 있고 세 번째 내놓고 나서 괜찮네. 갤럭시도 괜찮네. 선반영으로 올리는 거죠. 출시되면 꺾이고 출시되면 꺾이고. 지금은 반도체와 더불어서 S8에 대한 기대 효과가 같이 선반영되고 있는 거죠. 근데 가장 많이 팔린 게 이때였다고. 과연 이번에 S8이 출하 대수가 얼마가 나올지. 그러니까 출하 대수가 4천만 대가 넘는다면 사상 최대 누적 판매량을 기록할 가능성은 높습니다. 하지만 출하 대수가 만약 3천만 대라고 한다면 사상 최고의 기록을 깨기는 어렵겠죠. 이걸 잘 봐야 되겠죠. 일단 분위기는 굉장히 고조되고 있어요. 다만 여기서 과연 중국에서 어떻게 나올지 여부예요. 그리고 결과적으로 많이 팔리든 안 팔리든 간에 선제적으로 상승 효과를 보면 출시 이후에 시장에서 차익 매물 나온다는 얘기예요. 근데 S8을 제가 이제 봤기 때문에 얘기를 해드립니다만 많이 판매가 될 것 같냐면 일단은 지금 내놓는 스마트폰들하고는 확연히 다르기 때문에 디자인 면에서 LG전자하고만 비교하더라도 LG전자가 상대가 안 될 거예요. 확연히 안 될 거예요. 근데 우리는 안단 말이죠. 뭘? 늘 그래왔듯이 선제적으로 반영을 하고 출시가 되면 빠진다라는 거. 만약 이번에 출시하고 나서 2013년도에 출하 대수나 사상 최고의 기록을 깨지 못한다면 주가는 고국 행진을 하기에는 어렵고 출렁거림은 꽤 심화될 거라고요. 그러니까 공교롭게도 삼성전자는 늘 갤럭시 시리즈에 의해서 주가의 선반영의 흐름이 나타났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아요. 갤럭시 출시 전에 부품사들 갤럭시 시리즈처럼 삼성전자 움직임처럼 몇 개월 전에 부품사들의 흐름은 어땠느냐 이것도 자료가 를 제가 보여드리면 바로 이렇습니다. 보이시죠? 출시 전에 제가
과거에는 제가 직접 만드는 자료를 보여드렸는데 출시 전에는 꼭 움직이긴 해요. S5만 가장 안 움직였어요. 이때만. 귀신 같죠? 어떻게 알고서 쟤네들은 천재적으로 오르고, 어떻게 알고서 S5 때는 상승 흐름이 없고 빠졌을까? S7도 기가 막히게 어떻게 하면 오르긴 했는데 강력히 오르지 못했을까? 지금요, 선제적으로 오른 거 치면 S8이 제일 강력한 상승이에요. S8 출시 전에 가장 강력한 상승을 아주 오랫동안 보여주거든요. S3하고 S4 때도 길게 상승을 해줬습니다만 S4하고 S8 이때가 가장 강력한 긴 상승이거든요. 부품사들도 부품사 65개사의 그 합산 시가총액인데 부품사들도 같은 흐름을 보여줬다고요. 그럼 지금 주식시장에서 스마트폰의 추세 외에 다른 게 있냐? 종목. 우리 보면 본행제 있죠? 본행제. 본행제 업체하고 일부 몇 개 업체 빼고는 이렇게 강력하게 추이를 만들고 있는 개별주들이 별로 없어요. 스마트폰 협력사에 대해서 쭉 얘기를 좀 해드리겠습니다. 코멘트를. 이게 이제 SK증권에서 나온 자료인데 그냥 깔끔하게 정리가 잘 돼 있어요. 예. 제가 이제 표시한 건 주목할 기업들인데요. 이제 무선 충전에서의 아모텍이라든가, 그 다음에 카메라 모듈. 이 카메라 모듈 부분을 정확히 좀 얘기해 드리면, 삼성전기는 후면 카메라 부분에서의 담당이에요. 후면 쪽에서는 1300만 화소, 삼성전기고, 그 다음에 파트로는 전면부예요. 전면부가 이제 800만 화소, 파트론. 그 다음에 이 카메라 렌즈 부분인데요. 렌즈에서도 이제 전면 쪽의 렌즈는 세코닉스, 파트론, 후면 쪽 렌즈는 삼성전기, 해성옵틱스, 세코닉스. 그다음에 안테나 부분인데요. 이 안테나 부분이 이제 아모텍입니다. 무선 충전하고 더불어서. 근데 삼성전기도 거기에 포함되죠. 아모텍이 전적으로 공급량이 많았었는데 삼성전기가 기술이 향상이 돼서 안테나 부분에 있어서는 아모텍 비중이 좀 줄어들었어요. 좀이 아니라 좀 많이 줄어든 편이죠. 그게 상당히 수익성이 큰 건 아니겠습니다만 삼성전기의 공급이 좀 늘어났다라는 게 확인되고 있는 과정들이고요. 제가 그 다음에 연성 PCB, 이 PCB 연성 PCB는 이 BH입니다. BH. 과거엔 플렉스컴이 있습니다만 사라져 버렸죠. 상장 폐지됐고요. 그 다음에 액트 같은 경우는 이건 LG에 관련된 기업이에요. 그 다음에 BH하고 이제 인터플렉스 이렇게 연성 PCB 쪽에 공급이 되고 있고요. 커넥터입니다. 커넥터에는 우주 일렉트록하고 그 다음에 신화 콘텍이 커넥터에 공급을 합니다. 다음 이녹스는 보시면 이녹스는 방열 시트 부분입니다. 연성 PCB 소재로 지금 여기 나와 있습니다만 이 방열 그 부분도 있습니다만 방열 시트 부분에 있어서의 이번 S8의 공급 벤더 업체로 선정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S7에서 나왔던 것도 우리가 한번 살펴볼 필요성인데요. S7에서 출시됐을 때 가장 많이 나왔던 게 이제 방수 기능하고 그 다음에 VR 기능, 페이 이런 거였거든요. 근데 당시에 방수 기능에서 수에 달하겠던 게 서원인텍이고요. UIL이었고요. 그 다음에 삼성 페이 관련돼서는 이제
한스테크라든가 라운시케라든가 이인텍이라든가 한국정보인증 나왔었고요. VR 관련해서 나무가라든가 이렌텍이라든가 코렌이 또 나왔었고요. 홍채 관련돼서도요. 홍채인식 관련돼서는 이 3번 정밀전자예요. 예. 코렌도 관련이 돼 있고요. 그리고 이번에 이제 그거 X7인데 제가 왜 S7 얘기를 하냐면 S7에서 신기능이 어떠한 밴드 업체로서 선정됐다 알아서 수혜줄 것이다 라고 했던 업체도 있죠. 주가 하나같이 형편을 뒀어요. 서원인텍, UIL, 한수테크, 나무가, 이렌텍, 코렌 이따 보여드리겠습니다. 하나씩 보겠습니다만 하나같이 형편이 없었고요. 이번에 S8에서는요. 음성인식에 대해서 아마 이야기가 뉴스하고 많이 나올 겁니다. 향후에. 그 관련된 기업이 브리지텍하고 셀버스 AI입니다. 글쎄요, 근데 그것이 과연 주가가 얼마나 좋아질지 좀 의문이 드는 바이고요. 네, 제가 이렇게 정리해 놓은 것들은 여기까지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관련되어 있는 기업들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근데 이제 보면 제가 뭘 코미디냐면 하여튼 이 사출이나 메탈케이스 부분은요 확실히 줄었어요. 근데 소재도 좀 달라졌어요. 이번에 하여튼 직접 보셔야만이 알 건데 지금 영상 나오나 사진이 유출된 게 전혀 맞지 않아요. 하여튼 굉장히 저는 좋게 봤어요. 이번에 S8은 기록을 깰지 여부는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중국에서의 근데 중국이라도 소비자들의 선택이니까 이거는 소비자들의 선택이기 때문에 좀 지켜봐야겠습니다만 하여튼 효과를 기대감이 확실히 높긴 해요. 제가 봐도. 근데 그 시장에서도 벌써 그렇게 강하게 반응해주고 있는데 전체적으로 종목을 몇 개 좀 보겠습니다만 굉장히 특이한 점이 거의 대다수 실적이 안 좋아요. 최악의 실적이 최악이거나 전년도 실적이 몇 년간에 실적이 안 좋은데 주가는 많이 가요. 우선 이제 이녹스 얘는 실적도 좋고 좋습니다. 방연 시트인데요. 특이한 점이 보시면 전년도 7월 달부터 코스닥이 7월 달부터 빠지지 않았나요? 그렇죠? 7월 달부터 터닝포인트로 상승 마디를 보여준 종목이 가장 주도적으로 상승을 길게 해줬어요. 당시 약 10,000원대, 11,000원대였는데 지금 30,000원대 육박하는 관점이잖아요. 이녹스 BH입니다. 7월 달에 분명 코스닥이 7월 달, 8월 달에 빠졌는데 코스닥 빠졌는데 지수랑 역으로 상승을 강하게 보여주고 횡보 눌림 주고 추가 상승 보여주는 BH. 그러니까 지수 대비 강한 놈이 코스닥에서 전년도 7월에 나타난 거죠. 근데 이게 많지는 않아요. 보통 10월, 11월에 터닝포인트를 나타내 줬거든요. 근데 종목이 7월, 8월에 강하게 튀어가는 애들이 있어요. 이게 이제 BH하고 이녹스예요. 그럼 지금부터 한번 보도록 하죠. 뭘 보냐? 기업 내용을 실적을 한번 보면서 갑시다. 이녹스입니다. 전년도 실적이 그렇게 좋습니까? 아니죠. 보면 3분기까지는 좋았지. 근데 이제 4분기를 전체를 보면 안 좋았고, 그 4분기가 일시적으로 본 건지, 그렇게 봐야 되겠죠? 갤럭시 S7 영향 때문에. 근데 전체적 연간 실적으로 보더라도 매출은 증대했는데 영업이익은 다운됐어요. 그러니까 갤럭시 S7의 이슈로 실적이 악화된 건 알겠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가는 신고가예요. 너무 강해요.
괜찮긴 합니다만 그나마 BH 전년도 실적 보시겠어요? 1, 2, 3분기 전부 다 적자일 거. 얘는 더 이해가 안 되는 거죠. 아니 인옥수는 그래도 1, 2, 3분기라도 흑자가 나는데 얘는 1, 2, 3분기 적자인데도 불구하고 주가가 어때요? 7점 4,000원대에서요 2만원대까지 지금 올라가는데 그럼 이게 지금 정상일까 비정상일까? 일단 내가 선택해서 찾아낼 수 있는 가능성의 기준은 기술적인 차트 모습 외에는 드물다는 얘기죠. 왜? 나의 조건과 기준에 충족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거든. 엄연히 보면. 실적이 3분기에 발표됐던 10월달이든 11월이든 엄연히 봤을 때 이 종목은 발굴돼서 선택을 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없다고. 얘뿐이냐? 전부 다 코미디입니다. 인터플렉스 보시다시피 매출도 줄었지만은 영업이익이 3년째 적자입니다. 근데 주가는 전년도 7월부터 매우 강력히 올라가요. 그러면 이게 그 기대감에 있어서 올라가는 거의 효과라는 것을 인정을 하겠습니다만 엄연히 말하면 올라갔으니 좋아 보이고 이뻐 보일 뿐이지 선택받을 수 있는 선택을 해야 될 만큼의 어떤 가능성의 기준이 굉장히 부족하잖아요. 무턱대고 야 주가 올라간다. 어? 야 무턱대고 주가 올라가네. 야 이거 참 저기 뭐야 어디서 정보 들으니까 이번에 밴드업체에 선정됐나봐. 어? 코리아 서킷하고 인터플렉스 주가 올라간다. 따라 올라가서 먹을 수도 있어요. 먹는 사람이 장땡이니까. 그런데 엄밀히 말하면 기업은 실적에 의해 오르는 게임인데 전혀 실적하고 관계가 없어요. 근데 그것도 너무 무지막지하게 인터플렉스 지금 올라가는 거 보면요. 2011년도 12년도 이때 2만원에서 6만원까지 거의 200%잖아요. 지금 만원에서 3만원까지니까 대략 200%라고요. 최저점 대비하면 뭐 어마어마하죠. 근데 과연 그만큼의 실적을 보여주고 있냐 이거예요. 2011년도 12년도에 400억대 영업이익인데 이거 전망치입니다 지금. 뭐 전망치는 저는 항상 믿는다고 하지 않는다고 했어요. 어떨 때는 가능성 있어라고도 체크도 하지만 어때 너무 터무니없는 거 아니야? 라는 식으로도. 매출이요 무려 100% 성장이에요. 정말 저렇게만 되면 대박이지. 안 그렇습니까? 아, 매출이 100% 성장이에요. 500억에서 1000억 되는 것도 아니고 5천억짜리가 1조 되는데 1년 만에? 난 이게 의심스럽다는 거예요 지금. 왜? 스마트폰 S8이 잘 나온 건 압니다. 제가 직접 봤을 땐 잘 나왔다 확실히. 미끈하게 빠졌네. 이뻐. 그런데 프리미엄 폰의 시장 수요가 올해 전 세계적으로 둔화되어 있거든요. 전망치는. 또 아이러니하죠. 그게 틀릴지 뭐가 틀릴지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현재 중국에서의 중국 업체들의 빠른 성장. 근데 이번에 내놓는 걸로는 아마 상대가 안 되긴 할 것 같긴 합니다만 그래도 프리미엄 폰의 올해 시장 수요가 굉장히 높지는 않거든요. 그런 점에서 좀 의아스럽지 않나요? 또 있습니다. 지금 7월달에 강력하게 상승한 것들만 보여주는 겁니다. 이제 그 다음에 이제 삼성전기 보시죠. 삼성전기는 언제부터 터요? 왜? 11월, 12월에 터요. 보시면 삼성전기도 전년도 실적이 244억으로 안 좋죠? 지금 터요. 파트론
660, 1000억대, 600억대, 588억대, 400억대. 파트론도 딱 지금 터요. 삼성전기처럼. 그죠? 요 시점부터. 7월달에 텄다가 빡 빠지고 다시 올라가는 거잖아요. 근데 실적이 안 좋아요. 그 다음에 또 보면은 다음 종목을 자화전자 7월달에 오르고 눌렀다가 11월달에 다시 올라갑니다. 그 다음에 세코닉스 쭉 빠졌다가 10월 11월달에 올라갑니다. 그러니까 대다수 이녹스, BH, 인터플레스가 7월부터 강력히 올라갔고 나머지들은 10월, 11월, 11월달 이때 올라가요. 시장 코스닥이 시장 저점 잡아주려고 할 때. 근데 보면 삼성전기까지 봤죠? 자화전자 얘는 그다음에 보시면 200억 되니까 거의 뭐 도찐개찐 하죠? 2015년도 하고 세코닉스도 그렇고요. 또 신화콘텍 커넥터 쪽이죠. 야 7월달부터 올라왔거든요. 평소에 거래량 거의 없죠. 없다가 느닷없이 다다닥 튄 겁니다. 그래서 올라가죠. 거래량이 원래 없어요. 정말 뭐 평소 만주도 안 됐으니까요. 그러다가 이제 느닷없이 탁 튀는 거 아니에요? 올라갔어요. 정말 느닷없이 올라가는 거예요. 그럼 얘가 정말 실적이 돋보였냐? 전년도에. 아니요. 상반기 내내 1, 2분기 상반기 내내 적자였는데. 그러니까 지금 아주 웃긴 게 실적이 대다수가 굉장히 안 좋았는데 주가는 지금 그 이상의 몇 배로 올라가고 있다고요. 삼성전자도 사실 그래요. 아모텍 안 봤죠? 아모텍 보시면 아모텍 같은 경우는 어떻습니까? 전년 상반기에 실적 좋죠. 최근 몇 년간의 영업이 가장 좋아요. 매출액도 다시 3천억대를 거의 도달했고요. 그럼 얘는 이해가 되죠. 근데 얘는 오히려 7월 달에 더 올라간 게 아니라 빠졌다가 10월 달에 올라왔다고요. 그리고 커넥터에서 관련된 우주 일렉트로. 확실히 실적 좋은 놈이 오히려 그렇게 많이 안 올라왔어요. 이런 애들이 오히려 더 신고가를 강하게 올라가야 되는데 보면은 최근 몇 년간의 매출과 영업이익이 아주 좋은데도 불구하고 당기순위까지 고점 돌파를 아직 못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번에 그 스마트폰 관련돼서 갤럭시 정확히 갤럭시 관련돼서 부품사들의 주가 흐름을 보면 차후에 차익 실현이 나올 때 주가 굉장히 빠질 수도 있을 것 같기도 해요. 근데 이제 관점은 좋아지기만 하면야 올라간 거 인정이 되겠죠. 그럼 지금 시점에서의 추가적인 상승과 관점은 어떻게 봐야 되냐 이거죠. 우선 올 상반기까지는 스마트폰 부품업체들은 바람이 계속 불지 않겠느냐 봐요. 올 상반기까지는. 왜냐? 출시되기 전에 지금 올라가면서 기대감을 갖고 있고 실적이 나오고 있는 우주 일렉트릭도 있고 실적이 못 받쳐준 애들은 터닝포인트라는 관점에서 기대감을 올렸고 출시가 3월 29일 되고 4월부터 판매가 들어가면 이것이 2분기 실적에 반영이 될 거라고요. 그러니까 2분기 실적이 뚜껑 열리는 게 8월달 정도에 뚜껑 열릴 거 아닙니까? 7, 8월에. 그러니까 그때까지는 스마트폰 갤럭시 시리즈 관련된 부품들은 그 바람으로 그냥 밀어버릴 거라고요. 이유 불문하고. 그런 관점에서 좀 봐야 됩니다. 여기 이제 대덕전자도 관련이 있고 대덕 GDS도 마찬가지예요.
다 관련이 있거든요. 대덕전자 같은 경우는 실적이 양호한 모습을 보여준 상황이에요. 나름대로 얘는. 근데 주가는 아주 그렇게 많이 올라가진 않았고요. 아직까지. 하여튼 갤럭시 시리즈 관련된 부품주들은 상반기 때까지는 바람을 타고 가지 않겠느냐라고 봐요. 근데 좀 어이가 없는 건 전년도 7월달, 8월달에 분명 코스닥 시장은 이것도 확인시켜드려야 되겠네요. 엄연히 진짜 고점에서 찍어서 따다다닥 빠졌거든요. 근데 이때 이제 이때 반등 나왔을 때, 이 반등 나올 때 강력히 나온 거죠. 아까 BH라든가 이녹스라든가. 꺾일 때 걔네들은 옆으로 횡보를 해주고, 그러니까 먼저 강했던 놈이 빠짐도 별로 없는 상황에서 또 다시 추가 상승을 보여줬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이렇게 보시면 그렇죠. 이때 강력히 상승해주고 시장 빠질 때 우리 옆을 키워주고 추가 상승을 보여줬던 이 갤럭시 시리즈의 흐름들이 전년도 하반기에 개별주들의 흐름을 주도했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아요. 네. 갤럭시 시리즈에 대한 이야기들 좀 해봤습니다. 선물 데일리입니다. 선물 데일리는 오늘의 기준은 270.70인데 저기를 넘지 않고서 공간 싸움을 270.70에서 269.땡땡까지 해줄 거냐 오늘, 아니면 270.70을 넘어서서 마실 갔다가 271.30이냐 70까지 마실의 영역을 보여줬다가 269.50이죠. 그 범위에서 움직이는 하루가 될 거냐. 우선 열리고 안 열리고는 예측이 좀 어려워요. 그러니까 초록색이라면 이걸 얘기하는 거죠. 271.30짜리를 저항으로 인식을 해놓고, 또는 271.70을 저항으로 인식해놓고 269.50 요 범위에서 움직이느냐, 뭐 올라갔다가 눌러주고 이러면서 왔다 갔다 하다가 마감을 해주는 하루가 될 것이냐, 아니면 뭐 거기 저항받고서 이렇게 왔다 갔다 70에서 있다가 밑으로 푹 빠졌다가 아니면 더 뺄 수도 있는 거고요. 이거는 장중에 힘의 흐름들을 봐야 되는 건데, 영역 자체는 기본 영역은 이렇게 나오지 않겠느냐, 또는 270.70을 살짝 넘어가서 마실만 볼 뿐이지 크게 못 간다, 또는 마실도 못 가고 저항 인식하고 있다가 269.50과 땡땡까지 와서 뭐 여기서 더 내려갈 수도 있고, 아니면 여기서 브레이크 걸고 또 왔다 갔다 할 수도 있다, 이런 하루가 될 거냐, 이렇게 좀 보는 거죠. 그러니까 밑으로 뺐다가 지지 반등을 보여서 이런 식으로 가는 하루가 될 거냐, 저항 인식 해놓고 빼면서 역으로 갈 거냐. 그러니까 오전장의 흐름이 온전하게 하루 종일 이어지기보다는 오전장의 흐름에서의 반대쪽, 이런 그림을 좀 봐야 되지 않겠느냐. 오늘 하루의 데일리 예측 시황입니다. 현재 시장에서 제가 삼성전자의 갤럭시 시리즈 이 얘기를 오늘 해드렸는데, 사실상 이제 현 시점에서 자동차가 많이 팔리는 것도 아니고 선박이 많이 팔리는 것도 아니에요. 선박에서 이제 LNG선들이 좀 수주가 되면서 본행지에 관련된 것들이 관심 있는 거고, 그러니까 전방산업 중에서 뚜렷하게 뭐가 강하다라고 손에 잡히는 것은 없어요. 그 기대감이 스마트폰, 특히 갤럭시 시리즈 S8에 쏠려 있구나라는 거죠. 그렇게 좀 정리해서 오늘 하루 브리핑을 여러분께 좀 해드렸고요. 하여튼 굉장히 아이러니합니다. 과거에는 그나마 갤럭시 부품주들이 실적이 어느 정도 나와주면서의 상승 반등이 나왔는데, 이번에는 실적은 굉장히 악화되어 있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강하게 올라왔죠. 어쨌든 이것은 삼성전자 갤럭시 시리즈의 기대 효과가 굉장히 크다라는 것을 반영해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삼성전자 주가 오름세에 동반 오름을 보여주고 있는데, 그게 시리즈 대표적인 게 이녹스였다, BH였다,
근데 이것들이 혁신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이걸 깜빡했는데 갤럭시 S7 때 S7을 볼게요. 방수 기능이 있어서 서원 인텔. 뭐 굉장히 한 것 같죠? 아니요. 그 다음에 VR 관련돼서 뭐 나무가? 이렌테? 콩채 관련돼서 코렌? 아니요. 뭐 코렌은 좀 부여는 받아줬어요. 2,000원대에서 뭐 9,000원대까지. 근데 결국은 실적이 받쳐주지 않으면 신기능, 신기술이 접목했다고 해서 전부는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번에는 과연 뒤늦게 발동 걸릴 게 뭘지. 뭐 음성인식이라고 한다면 이제 브리지텍하고 셀바스 AI인데 셀바스 AI는 아닌 것 같고요. 주가 흐름이 워낙 형편없으니까. 그렇다면 이제 브리지텍이 조금 더 탄력, 그동안 보여준 흐름인데 그렇다고 뭐 굉장히 강력한 모습은 아니잖아요. 이렇게 좀 정리를 해서 오늘 갤럭시 시리즈에 관련된 이슈를 심도 있게 좀 다뤄봤습니다. 오늘 진짜 시장 브리핑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